이 장화 홍련전에는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고전 소설 장화 홍련전이 조선시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오, 실화예요, 그게? 실화. 네. 어? 이 평안북도 철산에서 실제로 벌어진 자매 살인 사건. 이 자매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바로 장화 홍련전인 겁니다. 아, 자매살인 사건. 오늘의 주제, 충격 실화. 참혹한 자매 살인 사건은 어떻게 소설 장화 홍련전이 되었나? 조선시대 벌어진 살인 사건은 어떻게 고전 소설이 되어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장화 홍련전에 감춰있던 소설보다 더 충격적인 실화를 벗겨보겠습니다. 이 혼기가 찬 장화의 결혼이 속전속결로 준비되던 그때 배무용의 집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계모 허씨가 집에 돌아온 배무용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고 혀까지 아이고. 차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정색을 하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막 호들갑을 떱니다. 왜 그런데 왜? 왜, 뭐? 이상하게 생각한 배무용은요, 허씨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허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배무용 끌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허씨의 발이 멈춘 곳은 바로 장화의 방문 앞이었습니다. 장화 방문 앞? 뭐지? 허씨는요, 배좌수를 세워두곤 곤히 잠든 장화의 방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화의 이불을 들추더니 무언가를 쑥 꺼내 보입니다. 뭐지? 배무용은 허씨가 손에 움켜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모양을 살펴보니 2, 3개월가량 된 태아와 흡사하다. 태야? 애기 출산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계모의 손에 들린 것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핏덩이였습니다. 무슨 말이지? 그런데 그 핏덩이가 마치 산달을 못 채우고 낙태된 태아의 사체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배무용은요, 이어서 소리치는 계모의 말을 듣고 하늘이 노래질 만큼 큰 충격을 받습니다. 혼례 준비가 다 무엇입니까? 장화가 낙태했으니까 이거 가문의 수치입니다. 계모의 말에 따르면 혼례도 치르지 않은 장화가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했다는 겁니다. 근데 계모의 모든 말을 들은 배무용은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이건 배무용은 물론이고요, 가문의 앞날을 가로막는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진 장화는 계모 아버지가 방에 온 것도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장화. 근데 교수님, 저 진짜 궁금한 게 왜 아버지가 장화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진짜 사실이냐? 왜 안 얘기해요? 아버지가 딸에게 그것을 묻지 않는 까닭은 네. 그것이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와 상관없이 소문만 나더라도 집안의 명예는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묻고 따지는 것이 오히려 소문을 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미혼모가 된다는 건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성을 남성보다 미천한 존재로 보았던 조선시대에는 더 심각한 일로 보았던 것이죠. 혼례를 앞둔 양반집 처녀가 낙태했다는 사실이 이 세간에 알려지면 둘째 홍련, 이거 앞으로 쏟아지는 혼담 뚝 끊기겠죠. 그리고 배무용의 지위와 명망도 땅에 곤두박질 칩니다. 대를 이을 아들들 또한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배무용의 영문도 모른 채 깜깜한 밤
외가로 가게 된 이 장화. 장쇠는요 장화를 태운 말을 채찍질하면서 다급히 말을 몹니다. 말은 어느새 시퍼런 계곡물이 흐르고 인가도 없는 캄캄한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급히 말을 몰던 장쇠가 말굽비를 당기더니 갑자기 말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장화에게 당장 말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깜깜한 숲속엔 저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린 듯했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는. 잔뜩 겁을 먹은 장화는요 말에서 안 내리겠다고 합니다. 못 내리죠. 그렇자 장쇠는요 억지로 장화를 끌어내려 내동댕이 칩니다. 이어지는 장쇠의 말은 장화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자, 이때 장쇠는 장화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장화가 고꾸란지 곳 앞에 거대한 연못이 있었거든요. 장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연못이 누이가 억만 년 지낼 곳이요. 장쇠가 연못을 장화의 무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쇠의 말에 장화는 날벼락이 머리 위에 내리꽂히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누이의 행실이 나날이 나빠져 낙태까지 했으니 누이 없앨 수밖에 없소. 자, 이 장쇠의 말을 들은 장화. 나쁜 행실? 낙태? 장화는 장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쇠의 이야기를 듣고 장화가 확신한 게 있었죠. 이거 나 죽이려는 음모다. 그리고 이 계략 꾸민 거 분명 계모다. 평소에 괴롭혔으니까. 예. 결국 연못가까지 떠밀린 장화. 결국 깊은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화난다. 아니 근데 이게 실화라는 게 진짜 들을수록 안 믿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복누이랬지만 누이를 죽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여성의 성적 순결을 강조했던 조선시대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을 가문의 수치로 여겨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쇠는 성적으로 문란한 누이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홍련은요 당장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련이 도움을 청할 곳이 아무도 없었어. 여성이 집 밖에 나서는 것을 금기시했던 조선의 현실을 생각을 하면 딸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왜 그러냐면은 고존장에 대한 법이라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한다거나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것은 영모가 아닌 이상은 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 어디에도 홍련이 마음을 붙일 곳은 없었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장화와 홍련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제가 잘 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장화 홍련 얘기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장화와 홍련이 예쁜 언니, 동생. 너무 예뻐. 그래서 같이 잘 지내는데 계모가 와요. 애들을 모함해서 애들이 죽고. 그래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장화 홍련이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되어서 처녀 귀신. 무서워 해가지고 나타나서 복수하는. 우린 그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장화와 홍련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우리 애들 잘 키워줘서 좋은 데 시집 보내주세요가 죽을 때 이 친모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럼 너무 당연한 거죠. 이 집안 배좌수라고 돼 있는데요. 아버지가 배좌수. 좌수라는 말은 뭐냐면요. 지역의 유지란 뜻이에요. 좌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이렇게 읍장 정도 아닙니다. 아주 그냥 대단한 입김 센 이런 분들이에요. 양반가는요 당연히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무슨 다른 어떤 의도가 아니고 꼭 있어야 돼요. 새어머니가 왔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장화 홍련이 여자였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처의 소생이 아들이에요. 그럼 얘기가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자, 전처 자식의 장화 홍련 딸이 있고요. 후처가 왔습니다. 그래서 후처가 와서 아들을 낳아요. 아들이 있어요. 자, 이 배자순의 집을 누가 이을 것이냐?
당연히 계모, 첩이 아닙니다. 첩과 계모는 다릅니다. 보통 이게 옛날 얘기에 가장 많은 게 처첩 갈등이에요. 처와 첩이 싸우는 거예요. 그건 다 집안 내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주도권 싸움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을 어떻게 낳느냐예요. 딸이 중요하잖아. 아들 낳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 자식들이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딸, 둘. 걔네들은 뭐예요? 시집. 가면 끝. 그런데 도대체 계모는 왜 장화를 모함했나요? 모함을 왜 했을까요? 모함했어요, 결국은. 지금까지 한 얘기로 보면 밥을 많이 먹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밥을 많이 먹어. 식탐 때문에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가능성 있습니다. 가능성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배자순의 집은 부자예요. 아니면 내 아들이 걔네들을 좋아하나? 어머 막장이다 막. 너무 많은 걸 봤어. 여기 속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자, 예쁘게 생겼어요, 장화홍련은. 뭘까요? 맞습니다. 아빠가 딸들을 너무 예뻐했어요. 근데 아빠들은 다 딸바본데. 근데 그게 내 아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전처의 아이야. 그럼. 계모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꾸 두 딸을 자꾸 싸고 돌고 우리 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걔네만 편애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집을 보내면 되죠. 아들이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끝나는 거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딸이에요. 간단히 시집 보내면 됩니다. 너 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돌아가신 친모의 유언이 뭐냐? 시집 보내라는 거였어요. 명분도 있어. 더더욱 자기 딸이 때가 됐는데 시집을 못 간다 그러면 그 지역에도 추문이에요. 이게 뭐야? 쟤는 뭐 문제가 있나? 뭐 아이고 이상한가 봐. 안 좋아. 시집 보내기 당연해. 계모 입장에선 얘네들을 시집 보내면 되는데 시집을 안 가요. 왜? 배자수가 시집을 보내지 않습니다. 배자수는 계속해서 뭘 하느냐? 아유, 니들이 불쌍하다. 계모가 저렇게 괴롭히느냐. 맨날 밖에 갔다 오면 아유, 엄마가 괴롭혔지. 계모 가면서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맨날 이래요. 그럼 빨리 시집. 뭐 문제야 그 사람이 문제야.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문제가 막 근본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 또 쥐가 나오네. 오늘 뭐 뭐로 나와요 이번엔? 쥐를 잡아서 계모가 쥐를 죽여서 짓이겨요. 금방 태어나다 죽은 태아처럼 보이게 해서 장화가 자는 이불을 들치고 거기다 휙 던져놔서 모함을 합니다. 제가 지어낸 것 같지요? 네. 실제로 옛날 이야기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읽은 적이 없는데. 와.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장면을 포착하게 해서 누구에게? 아버지인 배자수가 보고 저 년이 저게 애를 몰래 임신해서 애를 낳다가 낙태해서 저거 봐요! 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장화를 데리고 갑자기 먼 친척네 데려간다고 그 밤에 물에 빠뜨려 죽이지요. 그래서 장화가 죽습니다. 홍련도 나중에 결국 따라서 죽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버지가 됩시다. 아버지가 돼봤어요? 아니, 얘가 그랬어. 이런 문제가 있어. 장화는 자고 있어. 얘는 한마디도 안 해. 깨우겠죠. 넌 뭔 짓이야. 이거사! 도대체 너는 무슨 짓을 해서 이게 무엇이냐? 왜냐하면 아까 저 딸하고 친밀감이 하나도 없는 거라면 그렇게 분노하고 대충 그렇게 처리하는 부모들 많았는데 얼마나 친했는데요. 매일 박경하고 니들이 참아라. 너희들 불쌍하다. 눈물 뚝뚝뚝뚝뚝뚝. 그럼 그쯤 되면 가서 죽여라라고 결정하기 전에 너 왜 그랬어라고 깨워서 물어보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안 그러고 그 밤에 일사천리로 해결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배자수가 갑자기 그렇게 뛰고 돌다가 도대체 왜 장화와 홍련을 일찍 시집 보낼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집을 보내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정답은 저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은 이 이야기는 근친상간적 문제가 베이스에 깔려있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여자로 사랑한 거예요? 오.
홍련도 나중에 결국 따라서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화가 죽고 난 다음에 홍련은 왜 자살을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홍련은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한테 오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련이 더 중요한 건 잊지 마셔야 될 건 배자수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자기도 걸려 있는 것 같은 그 문제, 성관계의 문제, 낙태의 문제, 이 문제는 자신이 정말 두려워할 이야기인 거고, 사실 계모는 그 약점을 정확히 잡았기 때문에 그 밤중에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었고, 더 비극인 건 뭐냐면 실제 그런 얘기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장화 홍련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화예요? 예, 실화입니다. 많았어요. 조선시대 왕조실록이나 옛날 사람들의 문인이나 기록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결론 같은 이야기들이 꽤 많았고요. 언제든지 인간이 사는 곳에서 탐욕과 추악함을 가지고 기생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자들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였던 거고,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들고 괴로운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거리로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찌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그 거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야기 중에